현 정부가 출범했던 첫 해 비트코인 광풍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한동안 잊혀졌던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다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5,000 밑으로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3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지난 5월에 시작됐던 반감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얼마나 될 것인가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상화폐 이슈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가장 돋보이는데요. 전반적인 뉴욕 금융시장부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서학개미들의 고민도 많습니다는 미국의 월가의 시장 참여들은 미국 주식에서 자꾸 흐트러진다, 집중도가 흐트러진다, 한국 주식이라든가 중국 주식으로 흐트러지는 분위기, 그리고 주식 이외의 다른 투자선으로 흐트러지는 분위기. 그중에서도 앞서 5시 30분대에 우리 캐스터분께서 발빠르게 전해주셨습니다는 오늘 화두는 뉴욕 금융시장의 화두는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식과 관련돼서 어제도 이제 모더나의 백신 문제로 얘기했을 때 이제는 백신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상용화되느냐 시기가 중요하다 하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확진자 수는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6만 명 정도 이렇게 넘어서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게 피부로 와닿는데 모더나 백신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게 상용화가 늦으면 사실상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모더나 백신 개발과 상용화의 과도기정 상태에서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완충시키려면 경기 부양책이 이렇게 확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바이든이 당선이 확정되면서 트럼프와 그 다음에 사실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트럼프 정부가 인수를 잘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통제력이 누구든 공백 상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경기 부양책 얘기를 하든 아니면 바이든 입장에서 완전히 인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인수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기 부양책의 얘기는 이게 공백에 넘어질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지원금이 바닥이 나는 상태에서 오늘 아까 10월 달에 소매 판매 지수, 미국의 GDP 기여도의 약 73%를 차지하는 네. 민간 소비와 관련해서 대표 지수에 해당되는 소매 판매 지수가 아주 어렵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더블 딥 경기 재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백신 개발과 함께 미국의 기술주들이 테슬라 같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미국의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의 주식에 기술주에 꽂혀 있던 것이 자꾸 분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한국과 중국 그다음에 주식 외의 다른 대체 수단으로 분산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달러가 그만큼 약세를 보이는 대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러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06원대로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국내 증시 입장,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달러 가치인데요. 네. 오늘은 위안화 강세, RCEP 문제, 그 다음에 영국과 EU 간의 사실 무역 협상 잔존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파운드라든가 유로화가 강세를 붙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파운드화도 달러 인덱스를 구성한 통화, 네. 그다음 유로화도 달러 인덱스 구성화액의 58%를 차지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92대로 떨어졌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 1,106원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중으로도 사실 정부의 구두 개입이 없다면 1,100원도 이렇게 위험한 수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달러 약세가 코로나 직후에 많이 이 문제를 지적해 드립니다는 코로나 직후에 사실 증권사가 있는 시중은행의 회장께서 사실 달러 강세된다, 달러 사시할 때 그때부터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달러 가지 않습니다. 달러 가지 않습니다. 달러 투자하지 마세요. 오히려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엔화를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는 쪽으로 해서 정면으로 반박됐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그때 103에서 지금은 92레벨대.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그때 1,285원에서 지금 1,106원대.
그래서 무려 180원 정도가 떨어지고 있죠. 비상이 걸리고 있죠. 그런 쪽으로 해서 달러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됐던 이런 시각이 그런데요. 이만큼 코로나 직후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실 안전자산 이런 각도에서 금이 지금 이렇게 부상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사실 그 달러라든가 금을 대신하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지금 17,600달러에 진입해서 지금 이것이 뉴욕 시장에서 가장 키워드로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상당히 오랜만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가상화폐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그 4월 말에 한번 이 비트코인 문제를 5월부터 3차 반감기가 되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당시에 그 예상한 대로 가격이 많이 그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3차 반감기를 앞두고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를 전망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를 전망하면 비트코인이 떨어져야죠. 근데 달러 약세를 전망하니까 자연스럽게 올해 4월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좀 많이 올라가겠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사실 그 미국에서 오면 경제 피해가 상당히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스크든 대응에 미숙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피해 지역이 가장 그렇게 피해 정도가 크면서 결과적으로 자 트럼프는 재정 정책의 총괄이니까 재정 정책이 미지미지커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 측면에서 페드가 그 역할을 맡은 거죠. 그래서 3월 초에 1913년 설립 이래로 두 번째로 개정된 임시회를 통해서 무지한 양적 완화 정책, 돈을 퍼붓겠다 하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달러가 약세를 됐던 거고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이 아주 올라가게 됐던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모두가 미국 주식에 꽂혀 있습니다는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한 70% 올라가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얼마큼 올라가느냐? 3월 정확하게 이게 16일인가 그럴 겁니다. 9일인가 16일 달 하여간 3월 달에 4,903달러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 17,600달러거든요. 한번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이런 데에는 한 70%인데 반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360%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의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모든 재테크산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영향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5월부터 비트코인의 3차 반감기가 시작됐기에 들었습니다. 이거 네. 뒤쪽으로 좀 다음 자막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4월 말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이게 이례적으로 정부 주식에 대해서 방송할 때 비트코인을 얘기했던 것은 5월부터 바로 3차 반감기 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그 5월부터 시작된다면 6개월이 지났죠. 네. 대체로 1년 정도로 보면 아직도 1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년마다 2009년 이렇게 사각기가 이렇게 이것을 그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렇게 설립한 이래로 4년마다 반감기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몇 배나 뛸 것인가 이런 것이 화두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5월 1일 날 중국에서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 가상화폐 간의 트레이드업 관계가 나타났을까 아니면 선순환 관계가 나타났을까 하는데요. 악순환 관계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을 더 올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위기 극복의 중심 역할을 했던 페드의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쩌다가 비트코인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까? 코로나 지후에 일반적으로 보면 안전 통화로서 달러가 강세로 될 거로 보이지만 코로나는 전염병입니다. 종전 것처럼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안전 통화 부각될 것이다. 종전의 관념대로 보면 지금 달러가 이렇게 폭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죠. 왜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시켜 놓는 거죠. 격리시켜 놓으니까 어떠냐면 두 가지 측면. 미국에서 경제 피해가 많다 보니까 미국에 돈 많이 풀죠. 네. 가장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전염성이 되다 보니까 상품의 이동도 제한되고 자본의 이동도 제한되고 사람의 이동도 제한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상태는 미국에 돈 많이 뿌리더라도 한국에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금리 차례든 관찬. 근데 자, 이 코로나는 전염성이 가기 때문에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다 보니까 사람, 상품 이렇게 자본의 이동이 제한된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경제 피해가 많은 상태에서 미국이 돈 많이 풀고 이게 자본의 이동이 PCO의
어빙 피셔의 이렇게 국제간 자금 흐름에 따라서 경제 시스템이 정상에 있을 때 자금 흐름이 고금리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금이 덜 불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자금이 덜 불었다면 자, 자금 이동이 않은 상태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풀었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자, 화폐는 교환비이기 때문에 원화는 절상되는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지금의 환경이 이렇게 변했는데 과거 내가 아무리 시장을 잘 봤다 하더라도 과거 관념대로 어려우니까 직후니까 안전통화인 달러, 기축통화권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이론은 사회 현상이지 않습니까? 사회 현상이 변하면 과거 이론이 잘 통하지 않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어떻습니까? 방만하게 썼죠. 정치꾼이기 때문에 방만하게 썼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심해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 경상수지 적자도 심해집니다. 네. 쌍둥이 적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 적자, 이 적자가 상당히 뭐를 메꿨느냐. 결국 미국의 페드가 이렇게 양적으로 정책을 메꿨습니다. 보통 이제 세계 교역 통화 이렇게 보면 경쟁이 증가해서 결제 통화인 달러가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증가하는 대로 달러를 발행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리픈 딜레마가 빠지는 겁니다. 네. 트리픈.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페드가 뭐냐 중심통화로서 이게 신뢰를 지키려면 자 교역용증값의 달러 공급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페드라든가 미국에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트럼프 정부 때 쌍둥이 적자를 심하게 만들으니까 자 양적 페드가 양적 완화 정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앵커도 내가 상품 결제를 할 때 안전통화단 달러 가치를 이렇게 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달러 가치에 대해서 가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통화 쓰는 거죠. 다른 통화. 그래서 탈달러로 가는 거다. 네.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로 가는 거다. 그래서 각국의 외환보유고에서도 달러 가치 좀 믿고 내 외환보유고에서 60% 70% 오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할 수 있죠. 내 재산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과거 관념에 젖어서 증권사의 그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과거 관념에 젖어서 코로나 직후에 불안하니까 달러 가치가 강세된다, 기축통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은법 개정 가지고 왜 한은법 개정 안 합니까? 지금 물가가 안정돼 있는데 지금 왜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마존 효과 때문에 물가가 올라갑니까? 과거처럼 성장률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냐? 물가 안 올라가죠. 네. 근데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 직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국민의 세금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러면 물가 안정은 노력을 하려도 물가 안정돼 있는데요. 그러면 뭐냐? 그 직원들이 물론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이 타는 상태에서 자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여야 간에 한은법 1조 설립 목적에 물가 안정 그건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면 고용 창출 쪽으로 미국처럼 넣어야 되다. 왜 안 옵니까? 해야죠. 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금 상태에 돈을 많이 이렇게 푼다 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금값 올라가지 않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금값이 올라갈 때 3,000달러가 간다. 금 추천하고 달러 추천, 안전자산, 안전통화 추천했습니다는 자 금에 대해서 오늘 모건 스탠리인가요? 1년 후에 금에 대해서 전망했는데요. S&P 전망과 함께 금에 대해서 1,800달러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되거든요. 자 그래도 보니까 달러 가치 떨어져. 금에 대해 실러 떨어져.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다. 상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가장 관심이 되는 게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던 3차 반감기입니다. 경제 공부부터 하고 갈게요. 사실 저도 좀 낯선 용어였는데 반감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위원님? 네, 비트코인은 특수한 형태죠. 네. 금융위기 직후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일본 사람 저도 나카모토 요건 이니셜 네임을 좀 제가 모르겠어요. 사토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자막을 봤습니다. 사카모토 사토시에 의해서 이걸 창설했다. 금융위기 직후 2009년에 이걸 만들었죠. 네. 근데 비트코인의 생성량은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귀성 때문에 자산으로서 매력이 뭐든지 경제학에서 보면 요건은 많은데 사실 여기에 채워질 수 있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네. 가격이 밸류가 형성되고 거기에 시장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게 경제학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100만 개로 희소성입니다. 근데 자꾸 뭐냐? 비트코인이 4년마다 여기 반감기가 되는 거죠. 전부 수수료를 반으로 줄이게 된다면
점점 공급량을 더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1차 반감기에는 수수료를 50개에서 2차 반감기 25개로 절반 축소시킨다 하는 이것이 4년마다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비트코인에 대한 자원의 희소성 문제는 4년 반감기마다 공급량을 더 줄여보니까 가격은 더 상승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면 1차 반감기가 2012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100달러였습니다. 근데 1년 후가 1000달러, 10배, 1000% 올랐습니다. 1000%.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는 지금 경제부총리가 하시는 이렇게 홍남기 이렇게 부총리께서 국무총리 조정실장을 하실 때 네. 이때에 이렇게 비트코인 대책 반장 했을 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사실 이체 때는 2016년 12월 달에 비트코인이 1000달러였습니다. 1000달러였습니다. 1년 후에는 뭐냐? 2만 달러 육박했죠. 20배, 2000%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 그 자막에 3000%를 겨냥한 동학개미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또 시청자분한테 유튜브에서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저는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경제 해설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 3000%이 제목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데요. 시티뱅크가 바로 비트코인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 말에 지금 비트코인이 17,600달러 또 3월 집계는 4,900달러 이렇게 했지만 내년 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티뱅크가 내년 말에 31만 달러 간다. 31만 달러 간다. 그러면 지금 수준보다 30배, 3000%가 간다 하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눈길을 이렇게 끌기 위해서 이렇게 3000%이 순명을 쓴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지금의 비트코인 상황이다. 그래서 1차 반감기에는 1000달러, 100달러에서 1000달러, 1000% 올랐고 2차 반감기에는 1000달러에서 2만 달러, 20배 올랐으니까 자연스럽게 3차 반감기에 해당되는 지난 5월 1일부터는 사실 30배가 올라가지 않느냐. 더더구나 세계적인 금융사에 해당되는 시티뱅크가 내년 말에 31만 달러 가다 보니까 이 3000%라는 용어가 사실 지금의 비트코인이 월가의 시장 참여의 키워드가 될 만큼 사실 최대 파도로 돌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2차 반감기 때였던 2017년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당시 주변에서 뭐 비트코인 이야기만 했었고 만나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비트코인 열풍이 정말 크지 않았습니까? 네, 대단했죠. 그때 김치 프리미엄이라 하는 이런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네. 그때 비트코인의 강풍이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주도됐죠. 그쵸. 그래서 저는 그가 경제 지식이 높은 상태에서 김치라는 얘기가 한국에 이렇게 최근에 뭐 김치와 관련돼서는 월가 이렇게 가더라도요. 저도 이제 작년 12월 달에 갔습니다는 자랑스럽게 했던 것이 한 뉴욕의 그 거리에서 있잖아요. 네. 트럼프 백화점 옆에 김치라는데요.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자긍심을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한국의 상징이 이제는 김치에서 K푸드 관련된 이런 얘기가 사실 한국의 국채보다도 더 많이 이게 알려지는 상황인데요. 지금 2017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이 2000% 20배가 폭등했죠. 시청자 네. 여러분. 그때 사실 2만 달러 근처에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게 2018년 1월 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요. 19,600달러까지 갔대요. 비트맥스의 CEO 헤이서가 5만 달러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데요. 네. 자, 이런 데서 2017년은 왜 김치란 용어가 사용됐을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특히 이때는 비트코인만 캔다고 해서 24시간 비트코인의 좀비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쵸. 그때 아마 기억나실 네.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한국의 이게 머리가 좋은 젊은이일수록 이 비트코인이 워낙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다른 일 치고 거기에 대해서 뭐냐 이렇게 이게 그것만 할 정도로 사회 병련상이 될 정도로 투기를 주도했죠. 자,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이 한국이 21%, 정확하게 21% 차지했습니다. 20%, 5분의 1을 차지했다는 거죠. 5분의 1. 한국인들이요? 한국인이요. 5분의 1. 네. 전 세계 230 중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우리가 뭐냐 5분의 1 찼습니다. 21%.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투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죠. 200만 명이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7년 하는 거 보면 그런 김치라는 용어도 붙었습니다는 그때의 사실 17세기의 네덜란드 튤립 관련된 투기 사건에 비례했거든요. 그게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출범 때 한국의 비트코인 열풍이 붙었던 그런 가장 이렇게 모습이 아직도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 조정실장이었던 현 경제부총리에 해당되시는 이렇게 그 홍남기 대책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보다 강력히 대책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비트코인 수요, 각국의 규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와 맞물려서 우리가 비트코인 광풍이 줄어들었던 배경이죠. 그래서 당시에 마지막에 이렇게 산 사람들 있잖아요. 네. 19,000달러에 산 사람들이 나중에 비트코인이 5,00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막차를 탔던 이 비트코인을 샀던 젊은이들이 굉장히 또 다른 사회 병리 현상도 나타났던 것도 뭐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렇죠. 이런 게 지금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 것이 바로 불과 햇수로 3년 정도 이때 비트코인 광풍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에서 큰 돈을 벌었던 국제 투기꾼들이 비트코인을 새로운 타겟으로 잡고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월가의 시장 참여들은 미국 주식에 미국의 기술주에 꽂혀 있다가 지금은 한국 주식, 중국 주식,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상 인식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렇게 각종 방송 매체들 이런 쪽으로 또 금융사들은 미국의 기술주에 아주 꽂혀 있어서 방송이 그쪽에 집중된 측면이 있습니다는 월가의 분위기라든가 국제 투자가들은 사실상 다른 쪽으로 인식에 이렇게 소위 중심축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최근에 비트코인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이제는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죠. 네.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얘기했습니다는 베이스백 때문에 수익률적인 측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기술주들이 1000일 때 1000포인트 올라가면 100% 수익이다 하지만 지금 10,000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에 1000포인트 상승은 10%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식에서 돈 번 사람이 다른 쪽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에서 정상적으로 보면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죠. 근데 국제 투기꾼들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코로나 선언 전에 공매도 쳐버리죠. 그러면 코로나 선언 후에는 주가가 폭락하죠. 그렇죠. 그럼 공매도 오면 대단히 돈 벌죠. 네. 이 트럼프가 이번에 선거 자금에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의심을 푸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자 주가가 저점 3월 이렇게 19일서부터 23일이 주가 저점이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경제활동 재개 이게 통치권 전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매섭니다. 그러면 경제활동 재개를 선언합니다. 주가 폭등하죠. 그러면 미리 콜옵션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고죠. 똑같은 각도에서 원유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하게 돈 벌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미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왔다. 베이스백 때문에 자 화려하지만 어떻게 쓰면 나싱버거 고음깔빵이 되겠느냐 하면 네. 화려하지만 $1환율 떨어져 베이스백 때문에 내가 들어오는 소득은 주가 상승만큼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나싱버거 공갈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서는 최근에 성장주 이게 기술주들이 대변했었는데요. 지금은 최근에 가치주로 이렇게 한다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경기민감주, 펀더멘탈 경기민감주로 간다. 네. 그리고 대표 업종보다는 중저가에 해당되는 중소형주의 주식으로 간다. 이거 구조 개편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는 그런 쪽으로 주식에서도 재편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아마 이쪽 부분이 가장 클 겁니다. 세컨더리 마켓에서 이제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되다 보니까 현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세컨더리 마켓에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좋은 인력들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사실 인수합병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현금 흐름이 갖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이것을 주워 먹으면 대단히 이렇게 기업의 순위가 재편된다 하는 측면에서 국제 투기꾼들이 이제는 미 주식보다는 세컨더리 마켓에서 어떤 건전한 기술, 건전한 훌륭한 기술을 갖고 나오느냐 하는 측면에 더 이렇게 그것을 누가 이렇게 인수하느냐 여기에 더 초점이 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게 국제 이렇게 투기꾼들이 지금 새롭게 관심이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 3차 반경이 1차 반경기 때 1000% 올라갔고 2차 반경기 20% 올랐으니까 3차 반경기는 어쨌거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30배. 쓰리뱅크도 31만 달러
이렇게 내년 말에 간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아주 타겟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대상에 비트코인이 지금 타겟으로 가는 이런 움직임이 포착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도 환투기 세력들이 일부 가세되고 있습니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 주식, 한국의 원화 이런 부분도 미국 주식이 이렇게 꼭지점에 가니까 이렇게 꼭지점이라 간다는 것은 올라가더라도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결과도 다른 쪽으로 좀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전환기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국제 투기권의 좋은 표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비트코인은 워낙 급등락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좋은 투기꾼 대상이 되죠. 우리 이제 당시 2017년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마치 사회 병리 현상이 일으킬 만큼 좀비에 해당됐을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경제 식견이 지금의 동학개미들이 코로나 직후 이후에 세계 정치를 주도한 것만큼 경제 식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오늘 그 그림이 이게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림을 한번 보고 이걸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2,000방매 이러고 고정돼 있죠. 네. 그럼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미탄력적 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자,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다. 이게 수요량의 이동은 수요 곡선상의 이동이고 수요의 이동,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하면 사실 수요 곡선이 디젤에서 D1으로 옮겨지죠. 네. 그럼 보통 수요가 증가할 때는 물량으로 증가해서 사실 가격 상승분을 흡수해주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죠. 근데 공급량이 제한돼 수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수요 증가는 전부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가격 폭등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이랬습니다. 요거는 투기 대상으로 그렇죠. 우리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경제 지식이 무장돼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아는 거죠. 수요만 증가하면 가격 폭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때 당시에 세계 거래량의 5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여기에 강풍이 휩싸였던 거죠. 제한은 되어 있는데 제한됐어요.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 우리 전행커께서도 지금 지갑 속에 한국은행에 법화에 해당되는 5만 원권이고 가지고 다니십니까? 안 가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네, 안 가져다닙니다. 전부 젊은 사람들 각종 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쵸. 가상화폐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걸 내가 지금 젊은 사람이 느끼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상화폐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강현 시대,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면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 않겠느냐. 근데 공급이 수직으로 됐거든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폭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쪽에 이렇게 해서 경제 식견이 많은 쪽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니. 그게 지금의 동학개미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설명하면 수요 증가는 수요 곡선이 수요량은 수요 곡선상의 이동이고 수요 증가는 수요 곡선을 우쪽으로 이동시킨다.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그러면 네. 앞서 말씀드린 같이 가격 급등으로 나타나고 수요가 규제에서 수요가 간소하면 이제는 수요 곡선이 자 왼쪽으로 이동되죠. 왼쪽으로 이동되면 아까 현상에 거꾸로 되니까 가격은 그렇죠. 폭락하죠. 네. 폭락하죠. 그런데 사실상 국제 투기권들은 막강한 자본력이 있는 거죠. 자본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을 굉장히 판투기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젠가 그젠가요. 유대인의 이렇게 투기꾼 할 땐 조지 소로스. 네. 그다음에 행동주 헤지 펀드에서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펄 싱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태인 계통인데요. 막대한 자금을 갖고 있죠. 이런 쪽에 사실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항상 이건 뭐 우리나라의 인문학자,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향이니까요. 성향이니까 네. 다 그런 건 아니다는 걸 시청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회학자 국민성을 분석하는 이런 시각들 보면 반도 국가에 해당되는 한반도, 이태리 반도, 아브레스백반도, 인도차이나 반도 같은 경우는 침략을 많이 봐서 그런지 들쑥날쑥한다는 이 냄비 근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대단히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비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확 올라가고 우리가 전행코드 있잖아요. 라면을 끓일 때는 군대 라면이 맛있습니다. 네. 하나는 빼치카에 끓이고 하나는 양은 냄비에 끓이거든요. 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끓이거든요. 근데 양은 냄비가 그렇습니다. 열전도율이 높아가지고 올라갈 때 확 끓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라면이 맛있는 겁니다. 내려갈 땐 확 내려가고 이런 거에서 양은 냄비에 끓여야지 꼭 있잖아요. 네. 라면 냄새 맡아서 그게 냄비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성향인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 성향 많이 떨어져 2017년에 그만큼 세계에서 각종 주목할 만큼 그쵸. 한국의 비트코인 광풍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또다시 광풍 대상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나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반감기가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이게 화제가 됐던 것이 시티뱅크가 내년 말에 31만 달러 전망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이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2017년과는 좀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대부분 국가들이 투기 근절차를 상부히 주도하고 있습니다는 홍남기 그때 당시에 대책 방안이 이렇게 규제가 됐던 부분이 국제적으로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서 다른 국가에 모범이 됐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국제 투기를 가서 규제 정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1%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데 이게 주속 설려면 금융 시스템과 연계성이 종화해야 하는데요. 금융 시스템과 연계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난 5월 1일부터 내일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디지털 위안화를 기점으로 해서 자 제롬 파월이 지난번에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신중을 기획했다. 그렇죠. 이렇게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죠. 오히려 지금 대선 이후에 바이든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 디지털 달러를 빨리 도입하겠다 하는 입장이에요. 내일 이게 사실 내일 카지 이슈가 될 겁니다. 달러 가치 관련해서 페드가 디지털 달러를 종전에 파월 의장의 입장 달리 지금 디지털 달러를 조만간 발행한. 그러면 이거는 뭐냐 주식보다는 더 관심 사항이 되겠죠. 내일 좀 집중적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달러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로 발행됐기 때문에 종전의 비트코인은 화폐와 자산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는 지금은 비트코인은 화폐를 이렇게 성질은 좀 떼어내고 자산 가치입니다. 그럼 자산 가치는 비트코인은 뭐냐 제2의 금이다, 제2의 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달러라든가 금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자원의 희소성을 바탕으로는 이 희소성을 바탕으로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우리가 자원 방송에어는 이렇게 사실 그 인베스트닷컴의 김 이사님이 요새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올해 팔라딘 금 대신해서 팔라딘이 그러니까 진짜 팔라딘 많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과 다른 측면에 세 가지 측면이 있긴 하지만 자산으로서 달러라든가 금의 역할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비트코인은 뭐 시티뱅크가 해당되는 것처럼 30만 달러 그 가능성이 적겠습니다는 사실 가격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30배 정도 1차 1000%, 2차 2000%, 3차 3000% 해서 시티뱅크가 31만 달러 이렇게 예상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는 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달러도 바이든 시대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서 달러 약세가 지속된다면 비트코인은 사실 월가에서 지금의 최대 키워드가 될 만큼 앞으로 각광을 받지 않겠나. 그래서 인베스트닷컴의 김 이사님 애써주는 이 문제에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좀 계속 말씀드렸는데 팔라딘과 함께 김 이사가 방송하는 내용들을 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년 만에 17,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차 반감기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 향후 가격과 상승 추세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